한 주의 중반 수요일 개장 앞두고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간밤 가까스로 반등한 미국 증시, 그리고 어제 두려움에 다시금 오후장에 바짝 움츠러든 국내 증시, 이 분위기 안에서의 오늘 방향성은 어디에 좀 맞춰봐야 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로 매크로 상황 가시밭길입니다. 공매도 재개도 앞두고 있어서 투심 자체가 좋지 못한데요. 그 안에서의 종목과 산업 기회들을 찾아가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반영해서 개장 전에 봐야 할 주요 포인트 3가지로 압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알리바바 회장 입에서 AI 거품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경고성으로 나왔죠. 이 때문에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미국 반도체 종목들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거시단에서는 2분기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디램과 낸드 가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의 기회를 찾아봐야 할 시기인지 체크해보고요.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가까지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인플레가 쉽게 죽지 않는 분위기 안에서 헤지 차원에서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 다음 구리 차례일까요? 관련주 찾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여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하이난에서 워터밤 개최된다고 하는데 그 공개된 명단을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국내 엔터주의 공연길도 열리지 않을까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종목 간추려보죠. 가시밭길 속 그 희망입니다. 일단 지수 자체를 미국 3대 지수를 상승으로 이끈 요인은 관세가 그래도 우호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4월 2일 상호관세와 관련돼서 유연한 관세 가능성을 여전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내용들이 더 많았었는데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4개월째 하락했고 기대 지수는 최악의 국면까지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맞물리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고 그 조짐보단 좀 약한 라이트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매크로 상황 안에서의 지표가 약했고, 두 번째 약재는 관세였는데요. 유연한 관세 기대감 여전히 자리하고 있지만 상호 관세율 예상치 9%로 나오는데 이거 2배 웃돌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내각회의가 3월 24일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한 차례 더 수입 의약품과 관련된 관세 곧 때릴 거야 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25%의 관세율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4월 2일 상호 관세 때 나오게 될지 그 이후에 나오게 될지 이런 필수적인 내부적인 세부 항목들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정부 이르면 7월에 디폴트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또 보도도 있었어요. 재정 적자 관련돼서 지금 미 국채 금리를 낮추고 달러를 약세로 이끌어야만 하는 미 행정부와 그렇지 못한 이 재정 국면 안에서의 악재성 재료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악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다우와 나스닥은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했고 테슬라가 좀 이끈 요인이 컸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약세로 마감 지으면서 초반에는 유연한 관세에 조금 더 투심이 좋았었다면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공매도 가능성이 있는 아무래도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3월 31일까지 다음 주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미장의 영향을 받아간다면 야간 선물 지수의 반등과 원달러 환율의 6거래일째 상승 이후 NDF 쪽에서는 잠잠해진 분위기를 반영했을 때 긍정적인 반등을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죠. 사실 지수는 2610선만 지지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보합권 그 안에서의 종목 싸움이 될 텐데요. 그 가운데 반도체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하드웨어 단에서는 기회를 잡아야 될 종목을 어떻게 추려야 될까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관세 부과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장존하고 있는 시기라는 월가의 평가도 있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여전히 좀 답답한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알리바바 회장이 AI 투자 거품론을 제시하면서 그 경고성 메시지를 때렸죠.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건립과 관련돼서 빅테크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 다소 과열 양상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AI 인프라와 관련된 하드웨어 쪽, 인프라 전력 쪽과 관련된 과열 양상에 대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체크를 봐야 될 때가 왔는데요. 아무래도 HBM 중심으로 해서 AI 내러티브를 이끌었던 종목들의 투심이 자극받을 요인도 있습니다. 다만 주가 키팩터가 이쪽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디램, 낸드 업황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3월 초반에 움직였던 이 재료로 움직이게 된다면 최근에 20만 원을 지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도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어제 하이닉스는 1.6% 약세로 마감됐는데요. 3월 한 달간 분위기 나쁘지 않죠. 더불어서 올해 들어서는 19.6%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좀 아쉬운 건 2025년 차트인데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저점이 좀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반등하고 있는 20만 8천 원이 직전 고점인 21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게 된다면 고점이 낮아지는 이 움직임을 돌파하게 되는 거죠. 타개하고 위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AI 거품론 이 경고음과 디램의 업황 기대감 사이에서 아무래도 AI 하드웨어인 반도체 종목들의 오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까지 빠졌던 IT 투톱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움직임,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이 디램 업황과 관련된 긍정적인 포인트는 계속 체크가 필요하겠죠. 재고는 줄어들고 HBM 출하는 늘고 있고 2분기에 디램 가격은 드디어 반등을 명확하게 보여줄 거다. 이미 DDR4 관련해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LPDDR과 관련돼서의 가격 상승 2분기의 기대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강하다면 이쪽에서의 가격 반등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IT 투톱을 이끄는 이 레거시와 관련된 탄탄한 재료가 주가 상승으로 이끌 요인이 커지게 됩니다. 인프라단에서는 HD 현대일렉이 어제 대장주 모처럼 만의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다만 AI 거품론과 관련돼서 이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주가가 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들 3월 들어서 계속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금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지, 지금이 계속 기회일지 한쪽 묶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AI 하드웨어가 조금 단기간에 쉬어가는 동안 이번 주 들어서면서 소프트웨어 쪽이 좋습니다. 특히 의료 AI인데요. 지금 3빌리언, 신테카바이오, 온코크로스, 루닛, 뷰노 꾸준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번 주에 양봉을 연이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장주 AI 소프트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될 텐데 이렇다 할 주가 반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 AI와의 연결고리 속에 이런 뉴스가 또 나와서 체크해봅니다. 이제 창업자죠. 이혜진, 이 창업자가 글로벌 투자 책임자로 있는데요. 이사회 복귀를 8년 만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서울대병원과의 협력식에서 네이버가 이제 미래 실마리를 찾는다면 그 답은 끄트머리가 의료 AI가 될 거다. 우리 네이버는 의료 AI의 투자에 진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 AI와 관련돼서 최근 진단 방식이 바뀌면서 의료 AI 관련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만약 추가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게 된다면 한 차례 더 투심을 개선시킬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들 종목들 위주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까요? 조금은 이분법적인 접근이긴 합니다만 오늘 종목 함께 골라보도록 하죠. 다음은 원자재 쪽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 움직임. 그냥 상승 아니고요. 지금 직전 고점을 다 뚫어내면서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 약했습니다.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있습니다. 라는 말씀드린 내용과는 좀 상반되죠. 아무래도 구리는 닥터 코퍼라고 해서 이 경기의 선행 지표로 많이 읽혀지는 원자재인데요. 산업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들어가서 가격 상승을 먼저 보여주고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런 지표만 본다면 미국 경제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니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구리 쪽까지 매길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철강 알루미늄으로 관세를 지난 3월 12일부터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구리가 그 다음 타자가 될 거다라는 움직임 때문에 지금 관련 업체들이 재고를 먼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요가 발생한 탓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유럽, 중국 지금 인프라 확충하려는 움직임 속에 경기 부양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수요가 높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LME 그러니까 구리 금속거래소, 런던 금속거래소에서의 $10,000를 돌파한 움직임 속에 앞으로 IB 쪽에서는 $12,000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풍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25년 실적 가이던스를 구리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권가의 평가도 연초에 있었습니다. 가장 연결고리가 있는 풍산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모호하죠. 신동 구리 부문에 사업부가 있고요. 방산 부문이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던 매출 비중인데 올해부터는 탄약과 관련해서 좀 매출 비중을 늘리겠다. 한 5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사측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산 대비 저평가이다라는 의견도 있죠.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방산주가 분위기가 썩 좋지가 못하네요. 지난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 발표 이후에 투심이 살짝 꺾이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어제까지도 이 고점에서 조정받았던 방산주들이 대거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같이 섹터 분위기를 따라가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만약 풍산이 다른 방산주 뒤따라가지 못한 것처럼 주가 키팩터가 방산이 아니라 구리 가격이 된다면 앞으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25년 방산 부문 감익 예상이 있기 때문에 방산 쪽으로 재평가를 기대하기보다는 구리 쪽 기대감을 더 가져봐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4분기에 일회성 비용 반영해서 좀 부진하긴 했었는데 이제 신동 부분에 구리 가격 상승과 맞물리게 되면 긍정적인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의견은 풍산에 대한 증권가 코멘트고요. 미국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면 그럼 풍산도 지금 타격받는 거 아니야? 이런 연결고리가 가능할 텐데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판매 비중이 없고요. 미국 자회사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마저도 원재료를 다 미국 자체 내서 조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오히려 우리 쪽으로는 좋다. 미국 쪽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돈가격 상승세 주가 상승을 이끌 거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월 기준으로 등락 쭉 보시죠. 구리 관련주 엮어드렸습니다. 풍산이 가장 압도적으로 좋네요. 구리 가격 상승과 뒤따라가고 있다라고도 봐도 될지 그렇다면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혹은 덜 간 종목들 안에서 구리 가격 상승에 함께 연동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할지도 잠시 후 질문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한령 해제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중국이 이달에 핵심 키워드였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양회 그리고 문화사절단 교류와 관련돼서 한한령 해제가 이르면 5월, 6월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꾸준히 반영되면서 관련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엔터라고 해서 한한령 기대를 다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화장품이라고 해서 다 받아가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 안에서 아주 국소적인 주가 상승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있어서 섹터 안에서도 종목, 옥을 가리는 게 매우 중요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과 관련돼 이 모멘텀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하이난에서 지금 우리 매년 개최되는 그 워터밤 페스티벌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물총 쏘면서 축제 분위기를 또 가수 공연을 보면서 즐기는 축제인데요. 이게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고요. 명단까지 쭉 나왔는데요. 이 갓세븐의 멤버 태국인 이 뱀뱀을 포함해서 타이거 JK, 윤미래 그리고 소녀시대 전 멤버인 제시카 씨 다양하게 명단이 쭉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엔터주들의 공연이 정말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어제까지 제일 좋았던 쪽은 엔터 안에 SM, YG 그리고 여행 면세 안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이쪽으로는 인바운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뷰티 안에서는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ODM 쪽 코스맥스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종목 계속해서 선별해 본다면 공연 기대감 있는 엔터로 더 베팅할 때일까요? 아니면 덜간 쪽의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리 옮겨보죠.
네, 지수 지금 예상 특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는데 오늘 전약 후강이기를 바라볼게요. 두 분과 기회 찾아드리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 양전 시도하고 있는 출발 앞둔 분위기가 반영되네요. 0.04%로 출발 대기하고요. 코스닥은 0.6%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I 하드웨어인 반도체 쪽부터 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알리바바 쪽에서 AI 거품론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레거시는 2분기부터 더 좋아질 거래요. 지금 반도체 기회예요? 아니면 좀 몸살려야 돼요? 기회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디램,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낸드 플래시까지도 이제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을 놓고 보면 디램 못지않게 사실은 낸드 플래시의 비중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낸드 플래시보다는 디램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낸드 플래시 관련주라 불리우는 기업들 그 중에 소외받았던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낸드 플래시와 디램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들 겹치는 기업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낸드 플래시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된 기업들은 지금 위치에서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각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TCK라고 하는 기업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세정 쪽을 본다면 코미코라고 하는 기업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닐링이라든지 레이저 이제 다이닝 기준으로 보면 이오테크닉스가 두 군데 모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전공정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야기하면 PR이라고 하죠. 포토 레지스트 관련주를 이제 많이들 언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동진 세미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국산화에 좀 빨리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쪽은 조금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포토 레지스트를 이제는 조금은 적게 도포를 하고 제품의 이제 수율을 높이는 장비들이 미국과 일본에서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진 세미캠이 지금 만드는 PR이 사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용은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진행되지만 사용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PR 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화학 소재로 본다면 이제 어제 제가 이성호 이사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성호 이사님이 솔브레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브레인과 한솔케미칼 같은 기업들 이렇게 각 구별을 좀 잘 해놓으셔서 관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은 어때요? 하드웨어 계속 기대감 갖고 있지만 주가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의료 AI 치고 올라오는 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의료 AI만큼은 따로 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강하게 살지 못하다면 AI도 사실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상황. 소프트웨어 AI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제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동시효과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장중에 얼마만큼 더 상승세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방향성이 잡힐 것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리 가격 볼게요. 사상 최고치 행진 풍산이 3.5%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잇따라 간다면 풍산 지금 비중 확대 의견으로 직전 고점 뚫어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작년에 이제 구리 신고가 랠리 나왔을 때 그때 이구산업이라던가 풍산 같은 기업들이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사실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판가에다가 원가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롤마진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풍산이랑 이구산업 같은 기업은 고려아연이랑 좀 다르거든요. 재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신동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판매가에다가 원가의 상승분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다만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구리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뭐 풍산이라던가 이구산업이 올랐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 분위기상 만약에 이 부분이 부각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에 풍산 주셨었어요. 이때는 이제 방산주 좀 뒤따라가는 움직임을 후발주자로 주셨는데 여기서 구리까지 모멘텀 얹게 되면
좀 가격에 관련돼 AS 추가 상향 조정해 주시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풍산 기업의 매출 구조 자체를 보면은 70% 이상이 구리 신동과 관련된 매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7만 원 위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엔터 갈까요? 하이난에서 워터밤 개최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K-팝 공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태성 본부장님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신고가였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질문 드려보죠. 상단 더 열어둬도 될까요? 열어두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업들마다의 약간의 스토리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저는 원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SM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YG로 이제 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제 DOU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어제 이제 장 마치고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DOU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 만료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재계약이 되지 않다 보니 DOU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간밤에 또 미증시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실 엔터 쪽보다는 컨텐츠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엔터는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업사이드는 열어둬도 속도에 대한 고민은 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엔터 컨텐츠 쪽으로 M83이라고 하는 기업이 최근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 쪽 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데카솔님도 와 엔터주 52주 신고가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차트를 보신 것 같고 오아시스님도 신고가 또 한 번 돌파하나요? YG 플러스도 전고점 뚫으려나 이런 기대감들이 채팅창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 개장 전에 어느 쪽 오늘 주목하시는지 이야기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 통해서 또 전략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전 공략주로 가볼까요? 먼저 이조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종목이 파마 리서치. 네. 이것도 어찌 보면은 뷰티, 중국 이렇게 연결고리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어떤 포인트가 지금 더 가장 기대되나요? 그 박현주 미래에셋 소장님께서 뷰티테크라는 걸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과의 연결고리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작년 외국인 의료건강 소비액 중에서 피부과 비중이 커졌다고 합니다. 원래 성형외과가 23년도까지 1위였는데 피부과가 엄청나게 큰 상승폭이 나오면서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부과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어떤 시술을 하겠냐. 보통 리프팅이라던가 피부의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파마 리서치라고, 리쥬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리쥬란 같은 경우가 미국이 FDA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성장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목표가는 36만 원, 손절가는 29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36만 원까지 기대감 열어두죠. 김태성 본부장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테슬라 어떤 포인트로 보세요? 모빌아이? 난 간밤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를 본다면 우리는 이쪽을 좀 보자라는 의견. 가격 전략은 저는 손절가 10,000원이고요. 목표가는 좀 17,000원 드려보면서 저희가 장 출발하고 나서 움직임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